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김세진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월 14일에 펼쳐진 여자부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KGC 인삼공사와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2라운드 좀처럼 승리와 연이 닿지 않았던 두 팀이죠. KGC 인삼공사는 2라운드 단 1승만을, 페퍼저축은행은 여전히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두 팀, 먼저 연패를 끊어낸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로 확인하시죠. 네트 맞고 받아냅니다. 스파이크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을 기록합니다. 조홍호영 선수가 전혀 비동하지 않고 왼쪽으로 쫓아갔습니다. 네. 정확한 리시브. 중앙 석동차가 발견이에요. 강한 서브 리시브가 잘 받아냈고요. 일단 돌렸습니다. 중앙 돌립니다. 리아리드 언더터스 스파이크. 엘리자베스 디그 성공이에요. 최선화 득점. 이건 수비돼야 돼요. 이한비 선수가 너무 이동을 많이 했고 17대12. 이거 중앙 호일 장착. 직접 커버를 했습니다. 다이렉트 가로막혔고요. 오른쪽 호일에서 엘리자베스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건 타임도 좋았고 엘리자벳이 상대편 코트에 씹는 것처럼 이후에 자꾸 이기는 그런 데 익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자,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앙 호일 막힙니다. 두 점 차.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네. 이한미. 리시브 흔들려요. 아이고 안쪽에 떨어집니다. 야, 이게 들어오네요. 엔드라인에 물렸어요. 지난해만 해도 사실 이게 범실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부자예요. 예. 수비가 됩니다. 자, 연타 네트 타고 수비됐어요. 다시 엔드에서 봅니다. 타! 25대22. 결국 1세트를 KGC 인삼공사가 가져갑니다. 강한 서브, 리시버 흔들려요. 이한비. 자, 이 공을 고민지가 받아냅니다. 타! 최선화. 좀 위에 올라있는 저거입니다. 자, 그러나 리시버 길어요. 다이렉트. 살려놓고 엘리자베스. 막힙니다. 10대8 9점 차. 길어요. 다이렉트 성공입니다. 14대14 동점. 달려드는 이소영 블로킹 동점을 만듭니다. AL 페퍼스. 최가원 선수가 아주 잘 쫓아갔습니다. 스파이크 수비가 됩니다. 역전 찬스. 박은서 타. 역전 성공 AR 페퍼스. 높게 줍니다. 스파이크 가로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KGC. 가운데서 때립니다. 이소영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득점을 만들어내는 한송입니다. 24대21. 세트포인트의 KGC 인삼공사.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받아냈습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성공이에요. 25대21. 결국 KGC 인삼공사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이소영. 시원하게 때려놓습니다. 10득점째. 염혜선.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지금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네. 앞으로를 또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17대 6 영웅전 차. 자리 점프. 자, 손에 걸렸어요. 붙어오는데요. 비틀어 때립니다. 이소영 득점. 백업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뚝 떨어집니다. 어렵게 리시브. 스파이크. 자, 이번에는 블록아웃이 선언됩니다. 21대 9입니다.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겼어요. 오버핸드로 붙여줍니다. 패스 페인트.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김채나.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고인영의 득점. 엘리자베스 이제는 열정적인 응원단이 네. 변신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국내 선수들이 봐야 돼요. 예. 넘겼는데요. 수비입니다. 오른쪽 보이 공격 성공입니다. 이선우 득점. 23대 11. 이한비의 리시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이한비 선수도 정말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도 경기가 어렵습니다. 김채나. 이소영. 세트 스코어 3대 0. KGC 인삼공사가 4연패를 끊고 3라운드를 승리로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 끝까지 승리로 가져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연패를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좀 잡고 가자, 계속 초반부터 저희가 힘내서 가자라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초반에는 긴장하면서 좀 무겁게 가다가 후반에 더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응원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다시 3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은 좋은 승점으로 가져와서 많은 승리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가 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엘리자베스 선수가 20득점을 만들었고요. 이소영 선수는 공격 성공률 55.6%에 15득점으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박은진 선수는 블로킹 2개를 포함해 8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중앙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리아리드 선수가 공격 성공률 30%를 기록하며 조금 부진했고요. 이한비 선수와 박은서 선수가 힘을 합쳐봤지만 팀의 첫 승은 다시 한번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가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선수뿐만 아니라 이 국내 선수까지 골고루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1세트 초반이 끌려가고 있던 상황에서 최성화 선수가 교체로 들어온 후에 한층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역전승을 가져왔습니다. 1세트 초반에 박혜민 선수와 이제 교체가 된 최선화 선수인데 1세트에 3득점 그리고 득점이 높지는 않았지만 최선화 선수 투입 이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또 KGC 인삼공사가 앞서가던 페퍼저축을 역전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선화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리시브, 수비, 공격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좋다 보니까 고이진 감독이 좀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박혜민 선수도 공격이나 높이에서는 좋지만 리시브가 약간 좀 약하거든요. 네. 또 박혜민 선수가 리시브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팀이 흔들리곤 했는데 최선화 선수가 들어가면서 리시브에 안정감을 줬고 또 과거에는 최선화 선수가 리베로 역할은 물론이고 2인 리시브에 공격까지 했던 선수라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최선화 선수가 6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85.7%고요. 많은 득점은 아닌데 일단 좀 팀의 안정감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네, 또 확실히 또 팀이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또 안정감을 주면서 팀을 구해냈던 또 최성화 선수입니다. 이렇게 최성화 선수가 가져온 안정감 덕분이었는지 오늘 정말 모든 게 다 잘 됐던 KGC 인삼공사인데요. 이 그간 바라왔던 경기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인삼공사가 오늘도 엘리자베스 선수가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는데 1세트부터 염혜선 선수가 볼 배분을 좀 고르게 해줬고 국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범실 관리가 잘 되면서 이번 시즌 한 경기 최소 범실을 기록을 했고요. 2세트까지는 6개의 범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11개를 기록을 했는데 드디어 인삼공사 팬들이 바라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박은진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뭐 서브랑 블로킹도 잘 해줬고 이소영 선수도 이번 시즌 최고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55.6%를 기록을 해줬고 일단 결과적으로 라인업의 변화를 주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인삼공사였습니다. 네, KGC 인삼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골고루 활용하면서 결국 연패를 끊어낼 수 있었던 KGC 인삼공사입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경기 내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상승하고 있는 경기력에 뭘 좀 더 더하며 시즌 첫 승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1세트부터는 이제 공격수들의 고른 득점을 보여줬거든요. 또 니아리드 선수가 초반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이한비, 박은서 선수가 득점 지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경수 감독 땡 체제에서 이제 박은서 선수가 주전 선발로 나오면서 서브나 공격에서 좀 더 과감해진 모습이고요. 오늘 페퍼저축은행의 1, 2세트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일 때 나오는 그 범실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확실히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뭐 오늘 페퍼저축은행이 15개의 범실을 해서 사실 많은 범실은 아닌데 이 범실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결정적일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세트를 가져오거나 경기를 가져오는 데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흐름을 잡았을 때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찾아야 할 것 같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2 랭킹 탑 V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KGC 인삼공사의 아웃사이드 히터 최선화 선수입니다. 75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페퍼저축은행 이고은 세터가 선정됐는데요. 19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6위 KGC 인삼공사가 완승으로 4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승점 16점으로 5위 GS칼텍스와 한 점 차가 되고요. 페퍼저축은행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패하며 14연패로 최하위에 자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펼쳐졌던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6연승을 질주하면서 선두를 바짝 뒤쫓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이 3위 탈환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 선수의 부상으로 위기를 맞이한 우리카드입니다. 이 상승세의 두 팀인데요. 과연 오늘 연승을 이어간 팀은 누구였을지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자, 점수는 한 점차 줄이게 되는 우리카드입니다. 다시 승에서 봅니다. 들어왔어요. 버텨냅니다. 나경복. 오른쪽에서 이강원입니다. 수비됐어요. 박경민. 동점 기회. 왼쪽. 정강 밀어넣기로 합니다. 통했어요. 정강인. 동점. 3명의 브로커였는데 이곳을 어느새 봤어요 또. 이런 정광인이 그 상태에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팀의 전력의 30% 이상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확한 리시브. 다시 한번 오른쪽 원블로커 정광인 역전 블로킹까지. 자, 정광인의 리시브입니다. 김명광. 정광 백어택인데 맞지 않았어요. 동점 기회. 누구한테? 김지한의 백어택 통합니다. 동점. 자, 우리 카드도 만만치 않네요. 본인의 버팅한 경기를 보여줘야 돼요. 갑니다. 허성이 매달렸어요. 바운드 시켰습니다. 역전 기회. 최석기 띄워놓고 하이볼. 좋아요. 나경보. 브로크 아웃입니다. 역전. 셋 포인트 우리 카드. 이번에는 길었어요. 이상현의 서브. 자, 1세트부터 듀스로 갑니다. 브레오 선수 노리겠죠? 자, 정광일이 맞고요. 갑니다. 허수봉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허수봉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야, 지금도 맞지 않았어요. 세팅과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허수봉 선수가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허수봉이 포인트됐고요. 어려운 강한 서브입니다. 어렵게 바운드 시켜놨어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상황. 이강원 막혔어요. 결국에는 천안현대 캡탈이 브로킹으로 1세트를 끊습니다. 자, 오레올의 리시브. 오레올 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에서 오레올 막혔어요. 나경복. 나경복 선수가 이 브로킹으로 통산 250개째 브로킹을 만들어냅니다. 나경복 선수 지금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허수봉의 서브는 돌아왔어요. 나경복 쪽. 됐어요.
이전의 시석공 수비됩니다. 이야, 박경민 기가 막힌 순발력이네요. 한쪽이. 와, 팅이 워낙 빨랐고 이걸 또 뻗어서 또 손을 대네요. 대단합니다. 자, 박경민 리시브 좀 넘어가요. 길어요. 밀어넣기 싸움. 밀어넣기 아.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러면서 2점차로 벌리는 이강원의 서브가 통했어요. 코스도 좋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2점차로 벌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강원, 박경민 이번에 받아냈어요. 어려울 맞잖아요. 몸을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3인 브로커 내고 때렸어요. 만들어냅니다. 김지한 세트포인트. 정봉의 서브입니다. 서브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이렇게 되면 바로 비디오 판독 사용하겠죠. 아하. 자, 비디오 판독 사용했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2세트는 우리 카드가 오래오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일단 바운드 시켰고, 나경복이 감아 때립니다. 박정민 리베로. 허스북이 오른쪽에서 밀어 때렸습니다만 오재성이 맞습니다. 나경원 밀어넣기. 하지만 나갔어요. 예, 저도 캡틴의 득점. 서브입니다. 계속해서 나경복을 겨냥합니다. 나경복 코스 안 맞아요. 오버브로킹. 자, 다시 침착하게 허스북이 때립니다. 요브로킹. 다시 한번 백어 들어갑니다. 김지한 넘어뜨렸어요. 나갑니다. 이것도 보긴 봤는데 후위 공격이다 보니까 볼거리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자, 리시브 어렵게 됐어요. 속공으로 반격. 이번에는 박상아가 이겨냅니다. 최석기가 잡혔어요. 세 번째 경기입니다. 박경민 리베로 비석공. 자, 박준혁이 막아냈는데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장광인이 쏩니다. 살려냈어요. 자, 때릴 수가 없네요. 자, 허스봉부터 스타트. 허스봉이 속공으로 갑니다. 허스봉이 지난 시즌에 미들브로커를 많이 했었잖아요. 자, 어렵게 바운드 시켜놨어요. 언더토스로 합니다. 멀어요. 김동민의 연타입니다. 따라갑니다. 김선호, 이현승 속공으로 끝냅니다. 최민호. 3세트는 천안현대캐피탈이 가볍게 제압을 했네요. 나경복이 맞고 다시 한번 김지한입니다. 이번에는 나갔어요. 범실. 너무 컸어요. 순식간에 득점 차가 됩니다. 자, 4명이 리시브라인에 섰고요. 오레올 쪽. 장동인의 시석공. 자, 확실히 잘 밀어치네요. 브로크아웃. 이 스포 편제가 대단한 것이 허스봉이 18득점, 전광인이 17득점, 오레올이 15득점이에요. 11득점에 서브 1득점, 브로킹 1득점, 범실은 5개. 나경복.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한 점 차! 자,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팀의 에이스 나경복. 외국인 선수가 빠졌을 때 더욱더 집중하는 선수 나경복. 범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유효 서브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경복의 서브는 범실. 에이스가 된다면 득점 차거든요. 자, 중요한 서브입니다. 들어왔어요. 서브 이시우입니다. 예,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시우는 웃고 반면에 우리 카드는 답답해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이시우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받아냅니다. 리시브 좋았어요. 속공으로 갑니다. 나갔어요. 자, 아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최재유 주심. 아하. 정확히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야, 이거 두 번 연속 비디오 판독 시비가 엇갈립니다. 자, 전동이 맞고요. 누구한테 갑니까? 잘라들어갑니다. 경기 끝. 천안현대캐피탈이 우리 카드를 상대로 올 시즌 처음으로 6연승의 성공, 그리고 상대전 3연승을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장점. 네, 현대캐피탈의 승리입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허수봉 선수는 19득점에 52%의 공격 성공률, 정광희 선수는 17득점을 책임져줬습니다. 오레올 선수도 16득점으로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나경보 선수가 23득점에 54%의 공격 성공률로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후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결국 아쉽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6연승을 달리면서 이 선두 대한항공을 이제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합니다. 현대캐피탈 오늘 경기 장점인 높이로 우리카드를 제압했죠. 그렇습니다. 현대캐피탈 브로킹의 왕국이라는 이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예전부터 이 브루킹은 이 능력이 인정된 그런 팀이었는데 오늘 무려 19개. 네. 지금 대한항공이 팀 브루킹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 결과로 팀 브루킹 이제 1위로 다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3세트에만 모라산 8개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이기호, 윤봉호 두 분이 오늘 중계를 하면서 한마디가 있어요. 오레올 선수를 비롯해서 사이드에서 자리를 워낙에 잘 잡아주기 때문에 미들 브로커의 이 브로킹 양이라든지 눈에 띄는 활약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네. 그게 확실히 어떤 호흡이고 그동안 이 선수들이 해왔던 팀 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히 드러난 오늘 경기였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대가 외국인 선수 없이 했기 때문에 다채로운 공격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봉쇄하고 브루킹으로 거의 승기를 잡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현승 세타가 올 시즌 처음으로 이 주전 멤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신인급으로 이 세터를 한다는 게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 김명관 선수 또 이원중 선수와 함께 뭐 무한 경쟁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다음 일요일 날 아마 저 대한항공과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선두 경쟁의 어떤 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최태훈 감독과 함께 이 성장해 나가는 이현승 세터의 모습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현대캐피탈이 앞으로 이 팀 컬러를 어떻게 더 살려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3연승에서 연승을 마감하게 된 우리카드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좀 눈에 띈 선수들이 좀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복 선수가 뭐 대활약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달라지거든요. 물론 오늘 경기를 뒤집지 못했어요. 그것도 외국인 선수의 한 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겠지만 김지한, 이상현, 박준혁 선수의 활약 트레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신인급 선수를 뽑아서 들어왔다 하는데 이 선수들이 상당히 젊고 뭐 저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선수 오늘 뭐 이광호 선수도 들어왔지만 이 선수들 합친 연봉이 나경부 선수 연봉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어떤 나중을 더 기약하고 네. 희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가 볼 수가 있겠고 이 3라운드에는 아마 아가메즈 선수가 이 부상으로 경기를 뛰기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상황에 이 세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은 범실량을 줄이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럴 때 사실은 눈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꼭 이겨내야 된다. 이기면 더더욱 좋겠지만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을 이 선수들은 안 가져도 돼요. 왜? 외국인 선수도 빠져있고 대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에버리지 그 기복 없는 그 경기를 조금 만들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이 실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새로운 얼굴들이 또 앞으로 위기가 닥친 팀에서 어떤 또 효과를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캐피탈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선두 대한항공을 한 점 차로 바짝 뒤쫓습니다. 6연승을 달리고요. 치열한 중위권 싸움 중인 4위 우리카드는 아가메즈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고요. 연승마저 끊겼습니다. 네, 계속해서 12월 15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GS칼텍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먼저 현대건설 이 개막 후 전승 행진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흥국생명이 바로 옆까지 추격을 해온 상태입니다. 경기 수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최근 많았던 풀세트에서 놓친 이 승점이 조금 아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5세트 경기를 한 현대건설인데 1세트를 이겨놓고 또 2세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잠깐의 방심으로 좀 상대한테 불씨를 제공하는 그런 격이 되는데 분위기가 넘어가고 나면 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조금 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고 점수차가 좀 많이 났을 때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그 분위기를 좀 잘 이어서 좀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이 3라운드까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채워서 과연 이 연승 행진 기록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많은 팬들이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GS 칼텍스입니다. 시즌 초반 좀 고전했던 GS 칼텍스인데요. 3라운드 반등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대를 또 만났습니다. 일단 강소희 선수 결장으로 인해서 모마 선수의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또 직전 경기에는 47.6%로 좀 많았는데 5세트에만 62.8%로 거의 대부분의 공을 모마 선수가 해결을 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아웃사이더 포지션에 그 선수들이 조금 더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각 팀마다 전력 분석이 다 됐고 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공격 옵션을 하나만으로는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소희 선수 결장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어가더라도 우선은 리시브부터 좀 잘 버텨줘야 될 것 같고 GS 칼텍스는 기존에 이제 GS 칼텍스의 컬러 있잖아요. 삼각편대를 계속해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즌 초반부터 이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GS 칼텍스인데요. 이 빠르게 팀들이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GS 칼텍스만의 배구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부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이 만나는데요. 연승과 연패로 분위기가 사뭇 다른 두 팀입니다. 먼저 대한항공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3라운드 첫 경기를 맞이합니다. 좀 어떤 경기로 흐름을 이어갈까요? 우선 대한항공은 본인들만의 승리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라운드에 접어들 때 무리하지 않으면서 좀 효과적인 경기 운영, 거기에 3라운드에서 승수를 차근차근 쌓아나가야지만 나중에 체력 안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팬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대한항공이 지금 우승군에 지금 다시 노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장기 플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한 선수 세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서브와 서브 리시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승리 공식, 이 대한항공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고요. 한편 2연승 후에 3연패로 분위기가 한층 꺾인 한국전력입니다. 이 혼돈의 중위권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승점 한 점 한 점이 정말 중요한 이 상황에서 선두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그 지난 경기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레오 선수의 대활약이라고 하지만 그 한 선수한테 당했다는 것도 조금 충격이 올 수도 있었고 네. 분위기가 다소 다운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트 초반부터 분위기 살리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최근 오른쪽 공격수들이 조금 주춤해요. 박철우 선수나 서재덕 선수가 공격량에 대한 부분, 성공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수비나 연결 잘 되고 있는 데서 보이지 않는 엇박자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라든지 좀 정교하게 올리고 커버 플레이에서 다시 리바운드해서 한 방에 안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 팀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가면 좋은 경기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제 시즌 초반을 지나서 어느새 중반에 접어든 V리그인데요. 과연 지금부터가 정말 진짜 순위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팀들이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또 상위권으로 향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 V도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들, 또 중계 화면에 담기지 않은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들, 또 KBS 스포츠 V리그 중계를 보시면서 생긴 재미난 일들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2월 15일 목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